제가 지금 1년 365일 다이어트 중인데 살이 너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적게 먹는데도 왜 자꾸 살이 붙는 걸까요? 저 역시 처음에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살을 빼는 거, 한약도 이제 다이어트 한약 이렇게 해서 살을 빼주는 게 정말 유능한 한약사다, 그게 돈값을 하는 거다라고 착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10년에 걸쳐서 보니까요, 어떤 것이든 무언가에 의존하게, 즉 약물 특히, 그리고 뭐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이런 인위적인 화학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살을 빼는 건 반드시 요요가 온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계속하면서, 그럼 과연 이 다이어트는 정말 평생 숙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즐겁게 지내면서 습관만 만들어주면 요요 없는 다이어트 반드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립니다. 정말 그러니까 비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편견들이 꽤 많다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뭔가를 팔기 위해서는요, 너가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그래, 그럼 쉬워요. 그러면 뭔가 특별한 걸 찾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유행하고 있는 비만 관련 치료제. 원래는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부작용으로 살이 빠지니까 그걸 비만 치료제로 해서 위고비 싹 샌다. 근데 이미 그 부작용이 너무나 밝혀져서 이게 비급여로 해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이제는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5kg, 10kg 빠지고 나서는 반드시 15kg, 20kg가 다시 찌는,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살만 찌면 좋은데 모든 게 인위적으로 교란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진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잘 안 주는 것처럼 똑같이 건강 쪽에 있어서도 먹는 것은 놔둔 채 먹고 나서 운동이나 아니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나 특히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살을 뺄 수 있다라는 마케팅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저는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찌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현재 우리가 먹고 있다,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저는 이것을 살아있는 음식, 죽어있는 음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채소 과일이나 동물성 식품, 즉 고기도, 육회, 이런 것들은 가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살아있는 음식으로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열을 가하고 그리고 원물에서 가공이 여러 번 되면서 햄, 소세지, 비엔나, 가공육이죠. 이런 식품들은 초 가공식품으로 이제는 지칭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노화를 급속도로 갖고 오고 비만을 갖고 오고, 더 나아가서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까지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WHO에서. 저는 그것부터 끊어보시라는 겁니다. 화학적인 것부터 끊고 자연에서 온 거 있는 그대로 최대한 가공하지 않는 것, 열을 가하더라도 최대한 튀기지 않는 음식들, 그 선에서 삶거나 데치거나 하는 요리 수준에서 음식을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나서 안 됐을 때 약물을 찾는 것이 순서고 운동을 하는 게 그 다음이지, 먹는 거는 내가 매일 가공된 가공식품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질까? 그게 당연히 안 빠집니다. 왜? 몸에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모든 화학물질들이 인간의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지구상에 살아오다가 지난 100년 동안 처음 접한 물질들이라서 배출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간이나 콩팥이 이건 위험해, 돌아다니지 마. 그게 바로 지방간, 그리고 내장지방, 더 나아가서 만성염증으로 더 이상 인격이 아닌 뱃살이, 나이살이 아니에요. 실은 화학 첨가물 덩어리들이 내 몸에 계속 쌓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조금만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살이 찌고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화학적인 물질들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원장님께서도 지금의 방법을 통해서 살을 굉장히 또 많이 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첫 직장이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여느 직장인처럼 야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커피를 뭐 달고 살았고, 끝나면 또 술 한잔 먹고 캔맥주라도 집에 가서 먹어야 또 잠이 오고, 그러니까 살이 점점 찌더니 결국에는 평균 몸무게가 15kg 이상이 찐 거죠. 비염, 아토피, 두통 이렇게 덤으로 오는 거고, 이제 허리와 이제 관절염. 근데 병원 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난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진단 내려지는 게 여러분도 많이 진단명을 받으실 수 있는 섬유근통, 돌아다니는 통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신경성 과민성이 앞에 붙어요. 왜냐면 2030은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아플 이유가. 그럼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으니까 당연히 과민성, 너가 예민한 거야. 그게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을 다니고 약물을 먹고 좋다는 거 했지만 안 빠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찾은 방법이 자연 식물식 내가 먹던 것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약 15kg 정도를 이제 감량을 했고 요요 없이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먹으면 2, 3kg 정도 내외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합니다만 그 정도는 이제 조절할 수가 있다. 왜? 원인이 뭔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희도 이제 실제로 하셨던 방법들을 따라하고 싶은데요. 아침, 점심, 저녁을 뭘로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원래 인간이 먹어야 될 시간을 24시간으로 했을 때 8시간으로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가 먹어야 될 시간이다. 섭취 주기.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먹었던 거를 소화하고 흡수하고 하는 동화 주기.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해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가 다시 또 아침은 먹어야 돼. 뭐 특히 성장기 아이들 아니면 머리를 많이 쓰는 직장인들. 근데 아침 드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나이 들수록. 근데 이제 삼시세끼는 논란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이 포도당이 뇌 에너지원으로만 쓰이지 않는다. 키톤체라는 그러한 산물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된다.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이고 렙틴이나 그렐린 이러한 식욕 중추 조절 호르몬들에 관련된 것들이 아침에는 몸에서 독소를 배출해내는 시간이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눈 뜨자마자 막 뭔가를 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다 간과 콩팥이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화학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16대 8이 나온 이유예요. 8시간 동안만 먹어라. 16시간은 공복을 해라. 근데 더 극한적으로 하신 분들은 뭐 20대 4까지 가죠. 20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4시간만 먹고. 이거 올해 절대 실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복을 유지하는 거에 대단히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짧으면 2시간마다 뭔가를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4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안 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부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떻게 일하다 보면요. 12시부터 1시가 보통은 우리 점심시간이니까. 그럼 12시에서 1시 먹으면 그 다음 6시에서 7시. 근데 퇴근하고 먹으면 보통 7시에서 8시가 저녁시간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 6시에서 7시간 동안 내가 뭔가 먹느냐 안 먹느냐 한번 보세요. 대부분 먹어요. 간식을 또 다 가공식품이에요. 초콜릿, 사탕, 뭐 젤리 이런 거 위주로 하지. 그때 바나나, 뭐 귤, 키위 그런 걸로 챙겨 드시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더 나는 생각을 해서 드시는 게 그나마 에너지바 이런 거. 당 케어해서 나온다는 그러한 것들. 근데 그것도 가공식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먹고 내 몸에 충분히 에너지를 써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그러면요. 배출 주기 때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물을 드셔야 돼요. 물이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루 시작을 할 때 저는 그 습관을 음양탕이라고 이제 루틴을 갖거든요.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어서 즉 미지근한 물을 드시라는 거예요. 하루 시작을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실은 몸이 균형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하루 시작해야 되는데 찬물이 들어오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관만 좀 바꾸셔서 하루에 그 물을 꼭 처음에 200ml, 300ml 드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한두 모금만 들어가도 입 안에 이러한 갈증이라든지 특히 몸이 들어왔을 때 깨어나는 느낌이 든다. 그 정도만 드셔도 돼요. 음양탕으로 하루 시작하시고 나서 전 추천드리는 게 실은 물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바로 레몬수입니다.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한두 시간 정도 담가 놓고 30분 담가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찬물이 좋아! 그러면은 냉장고 넣어서 차갑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물을 먹는 습관을 들이셔라. 근데 이왕이면 물을 밍밍해서 못 드시니까 가장 좋은 건 레몬수로 시작을 하셔라. 하루 시작하는 이 배출 주기만 잘 보내셔도 우리 몸 달라집니다. 정말 쉽잖아요. 2주만 한번 하셔도 그게 달라지는 걸 반드시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섭취 주기랑 동화 주기에는 어떤 루틴이나 어떤 걸 좀 먹으면 좋을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배달 앱에 있는 거는 안타깝지만 거의 다 죽은 음식이에요. 물론 채소과일 샐러드라든지 유기농 전문 도시락집이라든지 유기농 메밀소바라든지 그러한 식당들도 찾으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단짠 달고 짜고 맵고 이러한 음식들로 돼 있거든요. 지금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해야 된다. 그것만 이제 지켜줘도 몸은 바뀐다라고 강조를 드렸다면 하루에 2끼를 먹으면 2끼 다 고기를 꼭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주 5일 이제 근무를 하자고 생각하면 하루에 2끼 먹으면 10끼잖아요. 그럼 10끼 중에 딱 절반은 내가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자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에는 가공식품도 들어가겠죠. 뭐 스파게티라든지 뭐 부대찌개라든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6끼니 중에 한 끼는 내가 비빔밥,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이렇게 하고 야식을 내가 매일 안 먹어야지. 특히 밤 10시. 저는 직장인분들은 밤 10시를 데드라인으로 삼으셔야 맞다고 봐요. 저녁 10시 이후에는 내가 배가 고파도 치킨, 라면, 빵 이런 것들 대신에 차라리 바나나를 드십시오. 아예 그 공복을 유지하고 배고픔을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나나로 대체가 다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관련되게 뭐 혈당을 오는다는 둥 무슨 마그네슘, 칼륨 성분이 많아가지고 심장에 안 좋다는 둥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이제 듣고 오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바나나를 못 먹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걸 안 먹으면 다른 걸 먹거든요. 뭘 먹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영양제. 그래서 어떠한 것보다는 여러분이 가공식품 대신은 공복을 갖다가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좋아지게 하는 데는 바나나가 가장 좋다. 야식으로 드시는 데는. 그리고 제가 바나나 추천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먹기 편하잖아요. 편의점만 가도 팔고 그냥 까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섭취동화 배출 주기를 한번 꼭 2주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심과 저녁 중에는 한 끼 정도는 채식으로 정말 뭐 된장찌개, 곡물밥 이런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비건이 되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 식물식으로 이제 된장찌개, 뭐 버섯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게 가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자연 식물식으로 내가 먹었을 때 몸에 이롭다. 고기도 수육, 족발 괜찮습니다. 굽고 튀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이 루틴만 바꿔주면 몸은 자연스럽게 뭐 따로 운동 안 해도 5kg 정도 한 달에 충분히 빠지니까 그러면 요요도 없고 다이어트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밤 10시에만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도 그 다음날 뭐 한 11시, 12시에 이제 식사를 한다고 치면은 14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를 맞아요. 하게 되는 거네.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이 돼서 이걸 내가 인위적으로 시간을 막 재야지 하실 필요도 없고 그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배고프면 참지 마라. 물 마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커피 마셔도 되나요? 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커피는 2주간은 조금 참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침을 가볍게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배고파서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아무것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분이면은 바나나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그런 상황들에까지 내가 16대 8 해야 돼.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들이 가공식이어서 실은 드신 거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막 삼겹살 구워 드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드셔도 건강한 분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아니면 라면 끓여 먹으면서 행복한 거죠. 그래서 평생 라면 드시고도 92세까지 5세까지 살다 가신 할아버지도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적정량에서 소화하고 배출할 정도만 들어와야 되는데 아침에 뭔가를 너무 과하게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드셔도 된다. 밥을 먹어도 됩니다. 난 밥심이다? 그럼 밥 드셔야죠. 근데 그 밥을 뭐에다가 먹을 거냐, 반찬을. 과일 먹으면 혈당 높아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당 숫자에 집중하지 말라고도 하셨거든요. 지금은 무조건 공복혈당 100, 뭐 식후혈당 150 넘으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그 지표를 봐도 160에서 180이었습니다. 예전에는 200이었고요.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뭐 가장 많은 마케팅이 제로 마케팅인데 즉 설탕을 안 넣었다는 거죠. 인공감미료로 넣은 건데 그런 것들이 혈당을 안 올린다고 해서 몸에 괜찮을 거다라는 게 완전히 다 뒤집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혈당 수치만 안 올렸지 인슐린 저항성은 다 갖고 와서 몸은 더 비만이 되고 염증이 생겨난다. 근데 가공식품을 팔기 위해서 가장 공격을 많이 한 게 과일의 과당이에요. 혈당을 올린다.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온다. 하지만 우리 몸은 혈압이 나이가 들수록 올라야 자연스럽게 혈관이 안 막히는 것처럼 혈당 역시 자연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팍팍이 아니고 완만하게 올랐다 내려왔다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믹스커피랑 뭐 아메리카노랑 뭐 혈당 비교 검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부터 이미 계속 손가락 찌르고 연속 혈당 측정기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공포불안 마케팅에 못 벗어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과일을 못 먹게 만들어버렸다. 공복에 가장 여러분이 드셔야 될 거는
채소 과일이고, 여러분이 달달한 가공식품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천연에서 자연에서 온 달달한 음식인 과일로 이겨낼 때 몸은 자연스럽게, 특히 자연치유력, 이 자연치유력이 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림프 시스템 회복시키는 데는 뭐가 중요하다고 해요?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고기에는 없어요, 여러분. 동물성 식품, 가공식품에는 없어요. 채소 과일에만 있는 게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걸로만 하루 시작을 해줘도 몸은 회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바나나, 귤, 오렌지 이런 것부터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 뭐다? 사과입니다. 사과 하나를 드시는 분이 정말 요새 없어요. 그래서 하루 시작은 사과나 바나나로 시작을 해보셔라. 건강하게 잘 빼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칼로리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네, 다행히 요새 점점점 비만 전문가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제는 칼로리는 비만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쉽게 설명드리면 칼로리는 열량이에요. 물을 갖다가 100도씨까지 끓이는데 드는 에너지인데, 이게 모든 수치화돼서 우리 몸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는 뭐 하루 2000칼로리, 여자는 1500칼로리, 물론 영양학적으로는 필요하고 아니면 영양실조에서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굶어 죽는 분 없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먹어서 아프기 때문에 칼로리는 영양 성분표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야 돼요. 왜? 이게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 식품 표기법으로 이제 의무화가 된 거지, 실제 영양적으로 보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칼로리 따져서 먹으면 제로 칼로리가 다이어트 콜라가 우유보다 그럼 우리 몸에 더 좋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양 성분표에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건 칼로리가 아니라 탄수화물이 몇 g인지를 보셔야 돼요. 탄수화물, 이때 3대 영양소에서 단순 탄수화물이 아니고 가공된 탄수화물로 당질 개념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있고 당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 마케팅 하면 당류 제로 이걸 같이 해요. 여기가 함정이에요. 당류는 제로인데 탄수화물이 6g이다. 그거는 설탕이 6g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게 당질 개념인데, 당류는 당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당류 제로 마케팅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당류는 0g이어도 탄수화물 위에 써져 있는 게 6g, 7g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거는 설탕이 들어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뭘 보셔야 된다? 트랜스 지방. 이 트랜스 지방도 0.2g 미만은 표기를 0으로 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이게 요리조리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0.5g 정도 이상 돼야 이제 표기를 명확히 하게 돼 있어서 다 포함이 된다. 우리 여러분 정말 저도 좋아하는 돈가스나 치킨에 트랜스 지방 표기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가공법상 이 가공식품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라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튀긴 거는 다 트랜스 지방이 있다. 뭐 과자, 아이스크림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있지, 이게 0이라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 먹는 멸균 우유 팩도 트랜스 지방이 0.3g으로 표기가 된 제품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단백질 변성이 되면서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가열을 하고 멸균 살균을 하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 단백질이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 하냐? 뭐 다이어트 약 성분 좋은 거 잘 제가 골라서 사서 먹으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믿고 먹을 수 있게 전문가가 조제해야 되는 게 한약이기 때문에 한의사, 한약사, 의사약사 나오듯이 나온 건데, 그렇지 않게 처방되는 다이어트 한약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무리가 오죠. 한약조차도 심지어 이렇게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약물의 원리인데, 하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영양제 원가 아시면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사드시는 게 홈쇼핑이든 인터넷이든 6개월, 1년치 뭐 이렇게 할인해서 팔지만 거기에는 90%는 광고 마케팅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연예인들 쓰고 그리고 조직이 운영하는데 원가는요, 여러분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쌉니다. 그러면 한 알에 진짜 10원도 안 들어가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약물의 효과 때문에 살이 빠지시는 분들 입소문을 계속 내지만 90% 이상은 다시 요요를 겪고 살도 안 빠지고 부작용만 겪고.
그래서 모든 거기에 나오잖아요. 주의 및 부작용해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라. 근데 전문가가 약을 팔고 있고 똑같이 영양제 팔고 있고 왜 돈이 되니까 우선은 자연의 원물로 돌아가는 연습부터 하셔야지 그걸 안 해보고 약물로 넘어가기에는 우리 몸이 잃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했는데 효과가 없기도 하나요? 2주를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 2주에도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면 몸이 다 다르잖아요. 그 2주만 하면 그 다음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조급해하지 마셔라. 이 조급증 때문에 약물의 유혹을 자꾸 받는 건데 삶이라는 게 재테크 기본이 뭡니까? 미국장이든 우리나라 주식이든 3년 보라고 하잖아요. 3년은 최소 여윳돈을 놓고 봐야 되고 집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래서 우리 몸도 똑같다. 2주 해보시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은 30일, 그 다음 60일, 100일만 딱 가면요 더 이상 다른 거에 유혹이 안 흔들려요. 혈당 공격에도 안 흔들리고 왜냐면 보통 뭘 해도 당화혈색소 지수가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채소과식 실천하시면서 6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 결국엔 이거는 해봐야 돼요. 그럼 저는 뭐 팔아서 돈이 되는 건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돈을 소중한 데다 어떻게 쓸 거게 만들 거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러한 정보들을 주는 게 멀브TV 같은 채널들이 200만 되고 300만 되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